안녕하세요. 싱어송 마케터입니다. 오늘은 제가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약 한 달 반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일 방문자 수가 1,500명을 달성을 했어요. 1,500명, 15,000명도 아니고 1,500명 같다 뭘 그렇게 대단하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 상업적 블로그, 즉 회사 홍보용이나 이런 상업적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1,000명을 넘는다는 게 사실 그렇게 물론 어느 정도 방법을 알면 할 수 있지만 그런 회사 블로그들이 많지는 않아요.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은 죄다 이제 홍보성 링크와 블로그에 들어가는 홍보 내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 방문자 수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이 부분이 아주 저조한 편이죠. 거의 포토샵이라든지 홍보성 문구만 계속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블로그 운영한다라는 그런 자기 만족 정도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블로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. 저도 사실 회사 블로그를 오랫동안 이런 쪽 상업적 블로그를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. 저희 개인 블로그 대신 이제 저는 제휴 마케팅이나 마케팅 쪽으로 마케터로서 이제 블로그를 활용했던 부분들, 뭐 DB를 생성할 때 DB를 얻기 위해서 블로그를 활용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 블로그를 운영했던 거죠. 그 중에서 먼저 블로그 회사, 즉 홍보성 블로그를 운영하기 전에는 블로그를 진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. 만약에 뭐 대행사라든지 블로그를 대신해서 운영해주는 분들은 보통 이런 게 기본이죠. 블로그를 먼저 진단을 해주는 게 우선인데 유료 프로그램이 있어요. 저도 이걸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일정 금액을 주고 그러면 블로그의 상태가 뭐 최적화인지 최적화 상태 블로그인지 아니면 뭐 준최적인지 뭐 등급별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을 활용해 하는 것도 방법인데 바로 이걸 확인하기는 어려울 부분이 있죠. 비용이 들어가니까. 그런 경우에는 먼저 이 블로그가 언제 생성됐는지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. 이게 신생 블로그인지 아니면 관리가 되고 있는 현재 뭐 방문자 수가 뭐 최소 몇백 명 정도 아니면 뭐 그래도 100명 정도 내외로 뭐 나오고 있다라든지 글 발행 수가 몇 개 정도 된다라든지 뭐 생성 일자가 그래도 오래됐다라든지 이런 거. 그래서 두 번째가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관리가 되었던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오래전에 생성을 해서 블로그를 만들어 놨는데 좀 쓰다가 멈춘 거죠. 한동안 쓰지 않는 상태라는지 뭐 이런 과정과 연장선이긴 한데 저품질인지 그다음에 휴면인지 이제 블로그를 오랫동안 쓰지 않다가 다시 쓰게 되면은 이 신생 블로그의 상태인 그리고 저품질 상태랑 비슷하게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디테일하게 들으면 또 다르겠지만 저도 아직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휴면과 저품질이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을 받아요. 일단 처음에 그래서 이걸 계속 써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가 고민이 되고 저도 또 그랬었고요. 이 부분을 체킹을 해봐야 돼요. 일단 저품질 상태의 블로그인지 휴면 상태인지 이제 운행했던 블로그 두 개 중에 한 개는 이미 다른 분이 이제 관리하고 있고 제가 이제 하나만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블로그가 이게 처음에 저품질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사실은 이 휴면 상태 아니면 저품질인데 이게 계속 한 일주일 정도 블로그 글을 발행을 하고 기존에 이제 뭐 홍보성이 짙은 이런 뭔가 페널티가 짙을 것 같은 느낌의 비공개 처리하고 그래서 몇 번 한 상태였죠. 그래도 한 일주일 넘었는데도 누락이 되고 글들이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. 일상적인 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발행한 글들은 이에 가서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잘 노출되고 있고 블로그 지수도 아주 높아졌어요. 그 저품질인지 휴면 상태인지가 일단 방금 말한 것처럼 중요하고 또 하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where is first? where is first 몇 번 제가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. 보통 키워드를 검색할 때 이거 활용하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키워드 마스터에다가는 뭐 예를 들면 얘네 전체 모바일 검색량, PC 검색량, 총 조회수, 문서수 나오는 거죠. 비율까지.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용도 외에 사실은 웨어리지 포스트라는 이 자체에 블로그 지수를 넣으면은 이게 노출되는지 아닌지 방금 제 놓은 이 블로그 있죠. 이거 제 블로그인데 예전에 내가 여기다 해놨던 건데 여기 다 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상태들이 다 저품질된 블로그예요. 이게 그렇죠? 저품질된 블로그인데 이렇게 노출되는 걸로 뜨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로 100%알 수는 없어요. 그냥 어디까지나 이거는 참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쿠팡 파트너스를 진행하면서 했던 건데
이렇게 뜨는 것도 있긴 한데 보면은 판단은 다 여기 웨어즈 포스트 안에는 다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죠. 대신 뭐 어쨌든 분명한 방법은 이렇게 양쪽을 큰 따옴표, 방금 이게 하나의 큰 따옴표 양쪽을 한 부분을 대신에 해주는 것 뿐이에요. 이렇게 보면은 글 제목 앞에 하고 맨 뒤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블로그 상에 뷰 탭에 뜨는지 안 뜨는지인데 보통 맨 뒤에 어디든 맨 끝에 떠 있는 것도 이렇게 뜨는 거죠. 뜨기는 저품질 현상 중에 하나이거든요.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제목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제목 그대로 하면은 거의 이 뷰 영역 앞페이지 PC상에서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안 뜨죠.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품질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맨 뒤쪽에 뜨긴 뜨네요. 어쨌든 거의 맨 뒤죠. 더 이상 없으니까. 이런 교랑을 생각하면 돼요. 지수가 아주 나빠진 상태라고 보면 돼요. 확인해보면 되고 진단이 우선 됐으면은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운영하고자 하는 이 홍보성 블로그 아니면 회사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노출이 잘 되게 하고 효과를 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아무리 이쁘게 포토샵을 하고 홍보성 내용을 써도 이 방문자 수나 아니면 그 자체 글, 인 방문자 수 외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조회수죠. 그 글을 발행한 거에 대한 조회수가 뭐 몇십도 안 된다면은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죠. 블로그 글을 하나를 발행하고 포토샵까지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사실 투여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포팅하고 뭐 자료를 갖고 캡처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도 1시간 반 정도는 1시간, 1시간 반, 좀 더 자세히 쓴다면 1시간 반은 사실 잡고 글을 발행을 하는데 만약에 포토샵이든 이런 게 뭐 더 들어간다면 거의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. 그런데 효과가 없다?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, 사실은. 이렇게 할 바에는. 어떤 브랜딩적인 부분을 목적으로 한다면 물론 다른 얘기지만 DB를 생성하거나 링크를 해서 뭐 회사 홈페이지 넘어오게 하거나 쇼핑몰 홈페이지 넘어가게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자체의 조회수가 어느 정도 돼야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, 사실. 넘어가게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전환율이 더 줄어드니까요.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개는 적품 혹은 휴면 상태였지만 어떤 지금 잘 노출되고 있다. 다른 분이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 개 이 블로그가 현재 한 달 반 정도 운영했을 때 제가 회사 온 지는 뭐 2달 정도 됐죠. 근데 한 달 반 정도의 결과로 거의 10 이하에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. 뭐 단순히 뭐 불구 지수를 이렇게 뭐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참 방문자 수로만 이야기를 할게요. 10 이하였고 글을 발행하면서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1,500명 정도의 방문자를 냈어요. 물론 이슈성 글로 있기 때문에 1,500명이 실질 이 블로그의 지수에 맞는 방문자 수라고 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한 1,000명 내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볼게요. 이거거든요. 이 회사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 넘어가게끔 이제 링크를 다는 게 중요하겠죠. 네,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품 홍보성 글만 계속 쓰진 않았어요.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블로그 망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블로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일상 뭐 글이라든지 홍보성 글 외에 정보성 글들을 많이 발행을 했죠. 어쨌든 지금 방문자 수는 이렇게 1,500 정도를 찍었고 1,200 주말 중엔 좀 많이 나요. 금, 토, 일 같은 경우는 방문자 수가 좀 많이 저조된다는 거는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. 여행 블로그라든지 어떤 맛집 이런 블로그가 아닌 이상은 주말 같은 경우는 블로그 주수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. 방문자 수도요. 어쨌든 지금 1,000명 정도라고 보면 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상품의 이 회사의 홍보성 그 상품글을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. 그 글에 대했을 때 상의를 먹냐 안 먹냐, 상의를 노출될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제가 한 거는 이런 거죠. 이런 거. 뭐 세부 키워드 들어가면 또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제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. 이것도 엄청 센 키워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부 들어갔을 때는 꽤 센 거거든요.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순위 안에 들었냐가 중요한 거고 정수기 이걸로는 사실 못 잡고요. 빌트인으로 했을 때도 신상 정수기인데 못 잡았고요. 대신 새로 이걸로 했을 때는 신상이 3개예요. 지금 되게
보통 아시는 것처럼 파워링크, 뭐 파워 컨텐츠 쭉 뜨잖아요. 근데 여기 안에 보통 들어야 돼요. PC 상에서 읽어주고 모바일 쪽엔 또 더 상에 떠야겠죠. 10위권 안에는 그래도 들어야 한다. 아니면 그 안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도 못 들었다면은 다시 아직은 나중에 좀 이게 발행한 지가 11월 9일이니까 좀 뒤로 밀린 부분이 있거든요. 어쨌든 12 정도에는 제가 10위권 정도는 들어갔고 뭐 했을 때도 둘, 셋 비슷하죠. 거의 한 6위, 5위 이 정도 4위 안에 이 정도 든다고 하면은 제일 괜찮은데 그렇게 된다고. 이게 지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런 뭐 앱 같은 거, 이런 거는 사실 경쟁률이 세지 않으니까 예전 10월에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2위에 노출이 되잖아요.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